이걸 좀 확대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산형과라고 하는 것은 요 송이마다 이 우산 쌀식으로다가 이걸 총상화설하는데 작은 꽃이 굉장히 여러 개가 붙어서 핍니다. 그래서 요거 송이마다 요런 것 우산 쌀식으로다가 쭉 이제 나중에 꽃 피면 한번 보시라고요. 예. 보시면 그래서 그걸 우산이라는 우산 모양이다. 그래서 산형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산형과. 그리고 우리 저거는 이제 형태로 봤을 때 그렇고, 저 이제 미나리과 식물이라고 그래서 미나리과에는 당귀, 강활, 백지, 방풍 뭐 이런 건데 우리 수업 시간은 그게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나리과고, 그리고 한약방에 가서 한약방에 고유한 냄새 있잖아요. 왜 그게? 약 냄새. 그것이 제일 그 정유 성분이 강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이 산형과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당귀하고 천국 냄새가 한약 상가 냄새가 당귀 천국 냄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천국 같은 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할 건, 이게 강의에 없는데, 이제 정유성 생약들은 머리 아픈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귀는 그런 게 없는데 천국 같은 거는 쌀뜨물에 담궈서 거유, 정유성분을 빼낸다 이런 얘기죠. 그런 그 수치라고 그러죠. 한의학에서는 수치 법제를 통해서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 투여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 보통 저희가 당귀, 문기, 대근, 건기는 뭐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보통 8, 9월에 이런 꽃이 핍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종자는 못 보고 묘를 심었기 때문에 종자 구역을 못 했는데, 종자가 제법 이렇게 크진 않고요. 그 얼마나 다를까?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이 납작해서, 왜 납작한 종자가 이런 날개가 달리고 납작한 거는 번식으로 해서 날아가게 하더라고. 지들이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종자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꽃이 펴버리면은 그 당귀는 못 써요. 예. 이 꽃이 펴버리면은 추대, 몰팅, 플라워링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냥 절이 나가버리거든요. 꽃 피는데. 그러면은 이 뿌리가 여기에 이제 목질화가 진행이 돼서 약으로 쓸 부분이 별로 없고, 나중에 캐 보면은 뭐 하여간 딱딱하고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을 못 씁니다. 꽃이 피면은. 그래서 이제 뒤에 뭐가 나오나 볼까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당귀라고 부르는데 일본 당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는 안제리카 속에 기가스라고 하는 종이고요. 일본 당귀는 똑같은 안제리카 속에 에퀴틀로바라는 종이고, 중국 당귀는 똑같이 안젤리카 시렌시스는 이제 중국 차이나에서 온 그쪽입니다. 이거는 개화기가 우리 당귀 참당귀는 8, 9월인데 일본 당귀는 7, 8월이에요. 그러니까 20일이나 한 달 가까이 꽃이 먼저 피고, 여기 똑같은 산형과지만서도 이런 우산 쌀 모양의 꽃이 피죠. 여기 총상화설을 이루는데 이게 흰 꽃이 핍니다. 흰 꽃이 피고 이파리 자체가 이제 잘 보시면은 이게 쌈밥집에 당귀 이파리 나오는 거 전부 일당귀 이파리예요. 그거는 우리 당귀는 이 정도 되면 이거 뻣뻣해서 못 먹어요. 뻣뻣해서 그 이파리 굉장히 커요. 우리 당귀는 나중에 크면 이 판 한 장이 막 이만큼 커요. 근데 이거는 쌈용으로다가는 적절치 못합니다. 근데 일본 당귀는 이 정도 꽃 필 때 되면 이것도 뻣뻣해서 이때는 못 먹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쌈밥집에 일당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 이제 줄기 색깔이 퍼플 깔라요. 그러니까 가지색이에요. 그죠? 그거 다들 드셔보셨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당귀도 어렸을 적에 나물 무쳐 먹는다든지, 그런데 용도로 쓰긴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별 맛은. 그러고 이제 중국 당귀라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 모양이. 이파리, 이제 우리게 참당귀, 우리 당귀. 안제리카 기가 쓰고, 삐직삐직한 거 요거는 쌈밥집에서 나오는
안제리카 에퀴틸럽하고 요거는 시넨시스고 그래서 이파리가 삐죽삐죽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중국 당귀 재배는 없습니다.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으로다가. 근데 1당귀는 많이 써요. 그전엔 많이 안 썼었는데 요즘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1당귀가 옛날엔 재배가 별로 없었는데 충남 서산 쪽으로도 시작이 돼서 지금은 꽤 많은 면적의 당귀 재배를 하고 있는데 1당귀는 이렇게 꽃이 피더라도 목질화되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일본 당귀는 1당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꽃이 펴도 약재를 뿌리를 수확한 데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식물의 두 가지 다른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서늘한 지역에 재배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 당귀는 이제 감숙성이라는 데가 거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중국이라는 데 다들 가보셔서 되지만서도 저기 뭐 어디요 거기가 맨날 관광지 말고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옥수수 심는 동네 그냥 가도 옥수수 마시고 주로 이제 동북 삼성이 그렇죠. 예, 동북 삼성에 콩하고 옥수수가 전부 그냥 큰 적인데 저쪽 감숙성 같은데 내몽고 쪽으로 다 붙은 저쪽에 가면은 차 타고 가도 끝없이 당귀밭입니다. 그런 데 가보면. 근데 이게 이 사냥과 식물들은 이것도 그렇고 당귀가 대표적이지만서도 청궁, 백지, 방풍, 고본 뭐 이런 것들이 다들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 적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평야지보다는 조금 해발이 좀 높은 저쪽 강원도 뭐 태백, 영월, 정선 이런 데 가보면 보통 5, 600은 다 되잖아요. 해발이 5, 600. 근데 여기하고는 바닥하고는 원래 기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귀는 아무데나 심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나은 조건은 서늘한 기온. 그렇다고 계속 추우면 안 되는 거고 낮에는 빨끈하고 저녁에는 서늘하고 그런 데서 재배가 되는데 이 중국 당귀는 아주 그 추운 데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서는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당귀고 이렇게 자색으로 꽃이 피고 일본 당귀는 이렇고 이건 중국 당귀고 그런데 약재는 쓸어놔서 이것만 차이가 있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쓸어놔보면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당귀에는 꽃에 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참당귀에는 꿀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한번 꽃송이 위에 이렇게 하면 꿀이 질질 흐를 정도로 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론으로서도 괜찮다고 내 생각이 들거든요. 미론으로서도.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저 뿌리 캘 생각하지 말고 저거 꽃다가에서 거꾸로 이렇게 붙들어 매놓으면 줄줄 떨어지는 것만 해더라도 꽃 몇 송이만 가지면은 저기 저 소주잔을 한 잔 이상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 저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뭐 그거 당귀 캐서 뭐 할 거야 솔직한 얘기가 심어놔서 꽃대 되게 그 대신 그거는 우리가 심을 때 치리 같은 걸 심었어요. 굵은 것도 있었죠. 그 뿌리가. 그 굵은 거는 추대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굵은 추대된다는 게 꽃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볼팅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데로다가 그래서 저거를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에 저런 색깔로다가 한 20, 30%가 30% 이상 꽃이 많이 피었다 그러면 그 농사는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앞에 사람들은 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 나오는 거하고 이 슈팅 되느라고 이게 나오면 틀려요. 그러면 그걸 파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걸 파내서 꽃을 못 지게 만들었었어요. 못 피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여간 우리 전문 농업인이 아니니까 꽃 괜찮아요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꺾어서 이렇게 대 하나 놓고서 위에서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줄줄줄 떨어지면 꿀게 받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몇 포기 심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여름에 갖다 꿀 받아서 얼음 넣어서 타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꽃 피는 거 분명히 나옵니다. 저기 치리같이 가드는 것인 놈들은 영양이 약하기 때문에 꽃까지 못 가요. 근데 굵은 놈들 심어놓으면 100%꽃 핍니다. 그 이제 성분은 데크루시놀, 뭐 베타시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정유,
정유생약, X생약 이렇게 나눕니다. 그 약제는. 근데 이제 이거는 미나리과 식물들은 대부분 정유생약들입니다. 정유라는 거는 에센셜 오일. 양리작용은 활혈, 해열진통, 심장, 간장, 비장, 혈관질환, 뭐 조혈, 쫙 만병통치에 여기 써 있는 거고요. 만병통치인데 주로 이 조혈작용을 한다고 많이 알고 있고 한의사들이 처방할 때 주로 그 혈기보충 이쪽 차원에서 보약의 식전대보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약제로 들어가는 게 치료제보다는 보약제로다가 쓰는데 이거만 하나만 해서 끓여 먹으면 씁쓸하고 맛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또 한동안 당귀차라고 집에서들 저 제기동 시장 다니면서 그 뿌링이 팔잖아요. 날뿌링이 갖다 그걸 뭐 말려서 그거 차를 먹는 게 아니라 흙탕물 먹는 거하고 비슷해. 예. 당귀는 말이죠. 원래 씻지 않고 말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 씻지 않고 말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처음에 그 당귀 뿌리 이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면서 비대해지면 이런 사이에 들어가 있는 흙은 때려 죽여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 속에 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약 규격집이나 약전에 보게 되면은 당귀의 품질 기준이 산불용성 회분이 2% 미만일 것, 2%까지는 허용을 하는 겁니다. 산불용성 회분이 뭐냐면 산에 녹지 않는 회분, 그거 흙이에요. 흙. 그래서 산불용성 회분이 2% 미만일 것, 2%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흙 맛이 나요. 이거 끓여 먹어보면은 다들 저기 경험했을 거예요. 당귀차랑 먹어보면 흙맛 나요. 인삼도 흙맛 나는데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당귀는 온성 정혈약이고 일당귀는 강장약이다. 이거는 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단계나 중단계는 당, 빈혈이나 산후, 진통, 통경에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참단계는 자궁 기능 조절, 진정, 진통, 이뇨, 항견 뭐 이랬는데 이 빈혈에는 사실은 1단계를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당귀, 참당귀라고 하는 것도 조혈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혈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품질 기준이라는 것이 안 되니까 기가스 나까이의 뿌리이다. 노다깬이나 총데쿠시 함량이 6% 이상이다. 이건 넘습니다. 넘는데 이제 여기 쭉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산불용성 회분이 2% 미만일 것. 이런 것이 약전에 그 약에 대한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품종은 그래서 이게 이제 품종이 이제 98년도 같으면은 이게 만추라는 것은 늦을 만자에다가 추대, 꽃대 올라오는 거, 그거를 추대,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꽃대가 늦게 올라오는 놈. 그러니까는 여름에 올라올 게 가을에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2년생에서 안 올라오고 3년까지 가야지 그때 올라오는 놈.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선발을 거듭해서 만들어서 품종 등록해 놓은 곳이 만추당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풍당귀니 뭐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뒤에 육성된 품종들이 나오는데 제일 안전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심인 거는 저거는 농민들이 산에 가서 산당귀라는 거. 산당귀 종자는 산 조건에서는 2년에 꽃이 안 펴요. 3년 뒤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유전적으로 추대에 좀 안정적이에요. 산당귀 종자가. 그래서 어떤 해에는 산당귀 종자가 굉장히 비싼 해가 있고 조금 좀 싼 해가 그런데도 당귀 종자가 꽤 비싸요. 뭐 한 가마 받으면 한 200만 원 받을 거예요. 한 가마니 가지고 엄청 많이 심으니까는. 그래서 이 강원도 평창 진부 여기 사람들은 전부 산당귀 종자 갖다 자기들이 육묘해서 자기들이 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밭에서 자가 채종하는 종자는 그 이듬해 100% 꽃대 올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추대 시기가 5월에서 수확기에 계속 추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5월 하순 돼야지 이제 4월 말인데 이제 이파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만큼 커지다 보면은
5월 말 정도 되면은 추대된 놈들은 꽃대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줄기하고 이파리의 꽃이 그냥 급격히 막 늘어나죠. 키가 보통 이 정도는 돼요, 저게. 근데 이제 빡빡하게 심으면은 이게 많이 못 벌어져요, 그죠? 걸리적거리니까. 근데 이제 널찍널찍 소식이라면 저거는 50에 한 30 정도는 30에 30 정도는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정 밀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안 지키고서 한 줄씩 심었으니까는 한번 크면서 보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추대가 돼버리면 뿌리의 육질부가 가운데 심 부분이 목질화돼 딱딱하게 되면서 성분이 안 나와요, 사실은. 저게 정유를 뽑아도 양이 별로 안 나. 그래 못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꽃대가 하나도 안 졌어요, 그죠? 예. 여기는 이렇게 이게 품종을 만들 때 이렇게 계속 벌려놓고 아하, 요거 이제 내년 가면은 꽃이 피는 거를 받고 내년에도 안 피는 놈이 있으면 3년까지 기다리다가 꽃 피고 그런 놈들은 그 자손 후대도 늦게 꽃이 필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대된 놈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말려서 캐다 보면은 캘 게 없어. 목질화되다 보면은 흡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간 뿌리 세근 같은 것들이 다 그냥 말른다고 그럴까? 그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발로 툭 차면 그냥 갖다 나올 정도로다가 그렇게 됩니다. 기후 조건은 따뜻한 데 심으면 꽃대 나온다. 그러니까는 해발 500, 700 정도 순고랑지 이런 데가 좋은데 이런 데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강원도나 가야 있죠. 일교차가 크고 일사량이 많은 곳이 생긴 것뿐부터 이제 어린 나무를 종자 파종 후에 종자로 심어서 한 달 정도 키우면은 나물용으로다가 딱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저거 종자 파종 후에 한 2, 30일 정도 되면은 그거 갖다 옮겨 심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갖다 나물용으로다가 뿌리째 먹어도 되고 인삼의 그 싹기 수경재배 인삼이라고 또 텔레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가면은 그 수경재배하는 것도 가서 구경을 내가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여간 어렸을 때 요럴 때는 모든 약초가 종자가 큰 놈들은 크면 커요, 그게. 근데 자른 종자, 무씨가 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싹기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싹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요새는 도입된 채소들이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해서 5,000원짜리 부페가 들어도 그건 다 있잖아요. 실뿌리 같은 거 말이죠. 예. 그런데 토양은 배수 양호하고 보수력이 좋은 양토 내지는 사양토. 비옥지가 적당하다. 이게 굉장히 많이 크는 거기 때문에 거름기가 없는 데서는 덜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비옥한 땅이 좋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질토나 자갈밭 같은 데서는 잔뿌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잔뿌리가. 그러면 잔뿌리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약재가 전부 쓸어서 근데 이걸 벌크로다 그냥 뿌리째 그냥 무게 들어서 그냥 다려 먹으면은 저런 쓰는 품값이 이런 게 덜 들어갈 텐데 말이죠. 근데 그 쓸으려면 가운데 몸통이 굵어야지 쓸어서 약재 부분이 나오지 지금 백날 있어봤자 이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갈밭이나 모래길 많은 데다 보면 잔뿌리 원래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 그래 이런 데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 식질이 많은 점질이 많은 이런 식양토에다 심어놓으면 성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데쿠르신이라고 하는 성분은 높아지는데 그거 성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덜 커요. 이 땅이 질땅에 그냥 딱딱한 데 들어가면은 물 쭉쭉 빠지는 데 가서는 잔뿌리 나는 거고 콩나물 맨날 무지르게 쭉쭉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토양을 잘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심는 방법은 직파하는 방법, 온상이나 노지에다가 육묘에다 이식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육묘 이식을 한 거지. 노지에다 육묘 이식을 했던 걸 갖다 우리가 심은 겁니다. 근데 이제 노지 말고는 온상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 말로 온상이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보통 그 트레이
포트 붙어 있는 거 있습니다. 뭐 72공, 240공 뭐 있잖아요. 거기다 딱 심어서. 요새는 그 자동 육묘 다 합니다. 자동 육묘 시설에 집어넣어가 있어는. 그래서 이제 직파 재배할 때는 아랫 동네 따뜻한 데는 3월 중 4월 장수 서리에만 지나가고 나면은 이때부터 해서 비닐을 씌워놓고 하면 갖다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말이죠. 중남부 지역에서는 직접 파종을 할 때 이때 하면 되는데 노지에다 파종을 비닐 피복을 해주는 것이 비닐 피복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기호 지온을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그래서 종자가 발화할 수 있는 수분, 온도 이걸 충족을 시켜주고 덮어주면은 그래서 일찍 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년생을 가을에 약재로 수확을 하는데 이 좀 1년만 커가지고서는 봄바닥에서 1년 크면은 별로 안 굵어집니다. 그래서 육묘해서 이식해서 1년 정도 심으면은 이제 우리는 그거 갖다가 1년 농사라는데 사실은 2년근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2년근인데 이렇게 해서 직파를 해보면은 충이 생긴 건 부진하지만서도 생육 중기와 후기 되면은 괜찮아진다. 약재의 몸통 부분이 적고 굵은 뿌리가 많아서 외관상 품질이 다소하게 된다. 파종 2년 차에는 모두 꽃대가 올라서 약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직파 재배는 거의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묘를 하는데 온상육묘라는 게 이게 프로그 트레이에다가 전부 심어서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저 비닐 포트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본엽이 전개가 되고 조금 더 컸을 때 그때 나물이 좋죠. 이거 좀 더 컸을 때. 그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온상에서는 1, 2월에 트레이나 포트에 파종해서 2달, 석 달 정도 키우면은 4월 달에 옮겨 심다 따지면 한 석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우스라고 하는 가온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저기서 키워서 갖다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상중순에 비닐 피부가 노지에 이식하는데 이거 이제 온상육묘한 거죠. 이렇게 포트 파종한 거고 우리가 심은 것이 4월 10일 날 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4월 10일인가요? 10일이 아니죠. 1일, 7일, 14일인가? 8일 날인가? 언제 하여간 그때 심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근데 여기 저것도 해놓고서는 비닐 피복을 했으면 조금 더 일찍 싹이 터요. 근데 여기 비닐을 못 쓰게 한다니까는. 자, 이제 이거는 온상육묘라고 치고 하우스 육모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노지육묘. 그 이제 일반 바깥에다가 육묘를 하는데 3월 하순에 4월 중순 또는 작년 가을에 보통 작년 가을에 심은 겁니다. 10월 달에 11월 상순 노지에 파종해서 한 해를 건너뛰어서 육묘해서 다음에 4월 상하순에 그러니까 이른 봄에 우리가 심었던 그때쯤 노지에다가 그 빡빡하게 뿌려가지고서 그 억제 재배가 됩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뿌려놓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1년을 키웠다가 그 이듬해에 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가을쯤 10월 중하순쯤에서 해서 크다가 겨울 나고 그 이듬해 조금 물 오르고 할 때쯤에서 옮겨 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다 심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육묘기간이 기니까는 1년 동안 키워놓으면 뿌리가 원래 굵어져요. 그러다 보면 추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육묘를 너무 잘 해놔도 나중에 꽃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어디 혹시 귀농 말고 귀촌을 하셔서 조금 심는다라면 사다 심으면 돼요. 내가 육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몸통 부분이 크고 가는 뿌리가 되고 품질이 좋다. 이식재배하면. 근데 파종 후 3년 차에는 대부분 3년 가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2년 차에 캐니까. 그래서 이 10A가 몇 평이라 그랬죠? 선상님, 10A가 몇 평이라 그랬죠? 10A. 300평입니다. 300평. 300평을 10A라고 그러고
HA, 헥타르라고 하는 것은 3,000평이고, 산불 났는데 그냥 뭐 740헥타르가 탔다. 그 740헥타르가 어느 정도 모르잖아요. 곱하기 3,000평 하면 딱 나오고, 아이고, 엄청 넓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파 재배하는 것보다는 노지육묘 이식 재배하는 것이 수량성이 보통 한 20% 이상은 30% 정도는 더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종자를 체조하는 것은 우리가 체조할 필요 없는데, 추대는 파종 2년째 되는 해 생육이 좋은 포기에서 꽃이 피는 정상적인 생육 활동이다. 근데 이제 씨를 받으면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2년생 추대. 이 추대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일반 이파리 나오는 거하고 이제 하여간 보면 됩니다. 여기 와서. 근데 이렇게 뿔뚝 이거 이게 툭 터지면서 꽃대가 올라와요. 쭉 밀고 올라옵니다. 이제 한 6월 상순 되면은 이거 보일 거예요. 6월 중순이나 이때쯤 가서 구경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추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커멓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없어요. 별로. 캘게. 딱딱하고. 옥수수 때 마른 거 같았고. 옥수수 때 마른 거. 추대가 되면은 약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추대 수량 1년생에 추대한 놈들은 100% 수량도 얼마 안 나고 많이 추대되고 3년째 됐을 적에 종자 받은 놈들은 수량도 많이 나고 추대도 덜 되고 그렇다. 이게 이 95년도, 96년도니까 제가 한참 일할 때 만들어낸 자료들입니다. 육묘는 종자는 실한 놈으로다가 물에 띄워서 가라앉는 놈 쓰는데 이건 다 떠요. 이거는 당귀 종자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덜 나면 많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 바라위는 나중에 많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뿌리면 솎아내기 힘들죠. 그래서 노지육면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커요. 이게 대묘가 돼버리면 못 써요. 그러니까 0.7mm, 7cm 이상 되면 대묘는 보통 중묘 정도가 이런 게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갖다 심은 건 대묘도 많고 이 소묘도 많았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비교가 될 겁니다. 나중에. 파종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을에 하는 방법도 있고 봄 파종하는 것도 있고 가을 파종이 발화가 잘 된다. 규격묘를 생산하려면 생간고랭지는 6월 달쯤에서 산간고랭지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묘상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봄 또는 여름 파종 시 흐르는 물에 2, 3일 이상 담고 발화 억제 물질을 제거하고 마르지 않게 보관했다가 5일 이내 파종. 이게 종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종자들이 종피에 종자 껍데기에 발화 억제 물질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심한 게 이제 시호 같은 거는 이틀 담궈서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 치마 때 발화가 잘 안 되니까 다 찾아봤죠.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종피 절상도 해보고 막 그래서 스타킹에다가 담아가지고 수도꼭지에다가 붙들어 매놓고서 쫄쫄쫄쫄 나오게 한 실험실에서 며칠씩 두면은 그게 다 씻겨내려가고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당귀종자도 요렇게 생긴 놈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우리가 종자서 살 거 아니잖아요. 조금 농사 지면 한옥금 얻어다 심든지 사다 심으면 되니까 말이죠. 묘상은 흩어 뿌리든지 줄 뿌림을 한다든지 그래서 500 내지 750g 가지면은 이 흩어 뿌리면은 한 15평방 정도 심을 수 있다. 온상에서 트레이 육묘라고 하는 건 보통 200에서 288공 같으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한 구멍 직경이. 근데 이게 이런 트레이 육묘를 하면 좋은 것이 이게 딱 사방이 차단이 되잖아요. 그래 가운데만 물구멍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뿌리가 크면서 가다 걸리니까 자꾸 건단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또 측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뺑뺑 돌면서 커요. 그러면 이렇게 밀면은 우리 모종 사다 심어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매트 형성됐다 그러는데 이런 거 갖다 빼서 갖다 콕 심고 흙 덮고 물 주고 나면은 까딱없습니다. 죽을 일 없어요. 뿌리가 하도만 잘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트레이, 포트 육묘하는 것이
활착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그래서 200공, 오히려 이렇게 막 288공까지 이렇게 작은 놈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한 놈은 틀에 육묘한 놈들이 질 나요, 사실은 신고 보면은. 그래서 저렇게 육묘를 해놨으면은 4월 중순이 적당한 시기니까 3월 하순에 4월 중순이니까는 우리는 적기의 마지막 부분쯤에서 심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90 내지 120cm의 두둑을 짓고서 5, 60cm 간격으로 다 고를 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심어갈지 폭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20cm 두둑을 지어가지고 두 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둑에. 그러니까 5, 60 하니까는 60 심으면은 90 같으면은 30 남잖아요. 양쪽에 15cm 남고 120으로 하면은 60 남으니까 양쪽에 30씩 남죠. 거기 이제 비닐로 씌우든지 하는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둑을 지어서 두 골로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줄 사이를 5, 60cm 간격으로 하고 두 줄로 심는데 폭이 사이를 두 줄에다가 15 내지 20cm 정도 깊이로 고를 파라. 우리도 그걸 팠죠, 그죠? 이렇게 파서 이렇게 좀 옆으로 잡아뜨려서 심으라 그랬잖아요. 감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폭이 사이를 25네. 그러니까는 50에 25. 굉장히 드문드문 심는 거예요. 참깨는 30cm 골에 1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들깨 30에 20, 땅콩 30에 25 심는데 이거는 60에 30. 그만큼 캐노피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상부가 크면은 떡떡 벌어지면 엄청 커요. 이거는. 근데 옆에 한 놈 죽었으면 더 벌어져 이게. 그래서 이런 정도로다가 심어야 된다. 심는 각도는 45도 각을 어떻게 이제 그냥 잡아뜨려서 심으라고 툭툭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름은 제일 중요한 게 2, 3천 킬로, 2, 3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거 무슨 뭐라고 갖다 허연 비닐 그거 갖다 뿌린 거는 그 정도가 있어서는 거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그 비료가 아니에요. 그냥 그 토양 물리성, 토양 화학성을 좋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거 유기물에 뭐 토양의 부식을 촉진해주고 미생물이 발달을 하고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앞에 시간에. 그래서 유기질을 충분히 주고 300병당 16kg 인상가리를 16대 24대 12 정도로 된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질소질 비료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총무님. 네. 질소질 비료의 기능이 뭐죠? 앞에 보지 말고 그냥 다 알잖아요. 네. 생육을 키우는 걸 조장을 해주고 가리질은 네? 뿌리 아니고 갈리질은 세포의 팽압 유지를 통해서 식물체를 강건하게 키운다 그랬잖아요. 탄탄하게 짱짱하게 해주는 것이 가리질이고 인산질 비료는 개화결실에 작용을 한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저 상추밭에다가 가리질 비료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상추가 뻣뻣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물렁물렁한 놈들은 물만 주고 질소만 주면 내가 들깨 깻잎 농사하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틀어놓고 요소비료가 죽죽 던져놓으면 갖다 시커멓게 올라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질소는 전량 웃거름을 시용하거나 밑거름 30, 웃거름 70 비율로 생성태를 2, 3에 나눠준다. 웃거름, 추비, 에디티브 드레싱, 밑거름은 베이살 드레싱에서 밭 깔기 전에 30% 정도 질소 비료를 갖다가 16kg를 주려면 3, 6, 10반 3이라면서 5kg 정도는 밭 깔기 전에 뿌려주고 나머지는 커가는 거 봐서 우에서 잘 녹으니까 질소질 비료는 그때 준다. 추대일은 소묘중묘 뭐자로 보면은 이걸 이렇게 했을 적에 소묘가 추대가 제일 작게 돼 이게 추대율이. 대묘 심으면은 아무래도 추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넘어버리면 캘 게 별로 없어져요. 본밭에는 뭐 육류식 재배할 때는 직파를 해버리고 종자 심어놓으면 갖다 풀 뽑고 전부 솎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갖다 육묘를 한 걸 갖다가 이식을 했을 때 수분 유지만 잘해주면은 지금 퍼렇게 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초기에 풀 못 잡으면은 안 된다. 생육 초기에 미리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된다. 나하고 둘이 가서 아까 풀 2개 뽑았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갔다가 풀 보이면 뽑아요, 그냥. 그거 뭐 힘들어. 그다음 이제 잡초가 그렇고요. 그 여기다가 이제 펜디 잎제라든지 여기는 어차피 제초도 못 쓰게 해야 되니까는 제초도 이제 그거 얼마 안 되니까 뽑으면 돼, 저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럼 가물 때 가서 물 줘야 되고 그 당연한 거예요, 그죠? 사람도 목마르면 물 차는데 저것 보면은 가뭄 탐다라 물 안 주고서 그게 어떻게 주인 노릇을 못 하는 거죠. 가물으면 물 주고 비 많이 오면은 습해하지 않게 또랑 잘 쳐주고 생육도 중에 추대된 당뇨는 약재를 쓰지 못한다. 즉시 뽑아내 뿌리면은 옆에 놈이라 더 잘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병이 나면 어디든지 병 얘기 나올 때 되면 병난 개체는 즉시 뽑아서 소각 처리한다. 이래 있거든. 아유, 근데 그 불지르는 사람 없어. 그냥 뽑아내지도 않아. 놔두면 그 일대 다 병. 그러니까 병 걸렸다면 이병식 물체는 무조건 제거해서 소각한다. 근데 잘 안 태워요. 수확은 그냥 설이 오기 전까지 두는 게 제일 좋은 거. 11월 중순에 11월 상중이 잎이 누렇게 변하면 수확한다. 그래서 향기의 육질이 갈변되면 품위가 상품 가치가 낮아야 된다. 햇볕에 6 내지 9일 정도 자연 건조시킨 후 뿌리 형태를 봐 교정하고 4, 50도에서 이상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것을 조정한다. 요거서부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